깃허브 저장소에 보면 커밋 로그가 있죠. 그 커밋 로그를 원하는 것만 이렇게 화면에 노출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 기능은 이제 특정 저장소에 해당하는 로그만 필터링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리액트는 단독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실행하지 못해요. 브라우저에서. 그래서 빌드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뭐 CRA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간단한 환경 설정과 빌드를 할 수가 있는데 빛이라는 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가 필요하고 Node.js를 설치를 여러분들이 안 했으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빛이라는 사이트에 가서 시작하기를 가보면 여기에 그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VS 코드에 보면 터미널이 있어요. 터미널을 뭐 보기에서 터미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서 여기서 필요한 명령을 넣을 수가 있고 뭐 디렉토리 이동 이런 걸 이제 먼저 하셔야 되겠죠. 자, 원하는 디렉토리에 이렇게 설치를 했고 커밋 필터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리액트 환경을 만들겠다 하면 리액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연동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명령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키는 대로 들어가서 npm install, npm run dev를 하도록 하죠. 뭐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npm install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npm run dev를 해서 npm이라는 게 이제 노드 패키지 매니저인데 그 노드 기반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어떤 명령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 좀 이따 한번 실행해보죠. 자, 화면을 클리어할 때는 클리어하고 엔터를 쳐주고요. npm run dev를 해서 npm run dev를 해서 이제 빛이 만들어 놓은 환경 설정에 따라서 벌써 리액트 기반의 환경이 만들어져 있고 이제 서버까지 띄울 수가 있어요. 짜잔, 이제 로컬 호스트에 이제 서버를 띄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서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서 이제 폴더 열기를 한번 해볼게요. 폴더 열기를 해서 어디야? 네, 제가 src에 2023에 커밋 필터라는 디렉토리를 추가했거든요. 이 상태에서 자, 여기 코드 보이죠? 여기 코드가 보이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화면이 이제 index.html이거든요. index.html이 보여지는 건데 여기 index.html은 뭐 이런 내용이 없죠? 이런 내용은 모두 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렌더링이 됩니다. 요 루트 디렉토리 보이죠? 요 안에서 리액트가 실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main.jsx 파일을 들어가 보면 뭐 리액트에 대한 기본 구성, 어느 디렉토리에서 리액트가 구성돼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요거에 따라서 이제 이 안에 app.js 안에 있는 코드인데 요게 일종의 이제 컴포넌트 코드죠. 그게 실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app.jsx 파일을 한번 수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예, 이름이 JSX죠. 리액트는 이렇게 HTML과 비슷한 JSX라는 템플릿 문법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브라우저에서는 바로 실행이 안 되는 코드예요. 자바스크립트 안에 HTML이 있으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요 템플릿 문법대로 하면은 빛이 빌드를 도와준 코드가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됩니다. 요거대로 실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걸 수정을 하잖아요. hello 프롬프트라고 해서 저장을 하면은 바로 여기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app.jsx에 우리가 코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처음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맨 처음 봤을 때 우리가 일단 이 코드를 다 지워야 되겠죠. 자, 지우고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네. h1 태그로 hello commit 필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라 요거를 이제 하면 화면에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input 텍스트 파일을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commit 필터라고 하고 commit 필터 input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commit 필터 input 뭐 이런 이름을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input 창이 나오겠죠. input 창이 나온 상태에서 요거 필요 없는 코드들은 삭제를 하고요. 자, 리액트는 어떠한 값에 의해서 렌더링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 값을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해야 되겠죠. 이거 정의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commit 뭐 prefix 아까 뭐 fix라든가 뭐 입력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에 null 해주면은 이 값에 의해서 이 값이 만약에 변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 리렌더링이 돼요. 리렌더링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니 이 함수가 사실은 다시 실행이 되고 화면에는 이 코드가
변경된 거를 통해 가지고 반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값은 도대체 뭔데 리렌더링을 일으키느냐라고 하면은 유즈 스테이츠를 통해 가지고 반환된 값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유즈 스테이츠로 선언된 값인 경우에는 리렌더링을 일으킵니다. 자, 근데 값은 어떻게 바꿔주느냐? 세터가 있어요. 즉 이 값을 바꿔주는 전용 함수가 있거든요. 요 함수에 의해서 요 값이 자동으로 바뀐다. 그럼 우리는 이 함수에다가 변경된 값을 넣어주면 되죠. 자, 그러면은 저 값은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가 이제 막 여기 값을 입력을 하면 체인지 이벤트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보면은 여기 체인지 이벤트가 있는데 on change, 체인지 하고서는 여기다가 간단한 이름을 칠게요. 화면을 확대했더니 스크롤이 생기네요. set commit prefix라고 합시다. prefix라고 해서 간단한 이름으로 그냥 쳤어요. 펑션 set commit prefix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원래는 이벤트 객체를 받겠죠. 핸들러니까. 이건 그냥 자바스크립트,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set commit prefix에다가 이.target.value라는 값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바스크립트에 보면 해체할당이라는 문법이 있는데요. 그걸 잘 아는 분들은 이렇게 이.target 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할 수가 있겠죠. target 하고서는 value 하고서는 요렇게 해주면은 요 값이 바로 아까 코드랑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오류가 났네요. set commit prefix 틀렸나? 이미 선언이 됐다고? 어디에? 이거 죄송해요.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거 똑같은 이름을 했네, 제가. 나 지금 바본가 봐. 이 set commit prefix 이름이 똑같은 이름을 했죠? 핸들러. 자, 뭘 잘했다고 혼자 웃고 있을까요, 전? 자,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짜자자자 하면 아무것도 지금 안 나오죠. 하지만은 이 변경된 값이 리렌더링을 일으키는지 지금 티가 안 나잖아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럼 리렌더링이 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h2 태그에다가 JSX 안에 자바스크립트를 넣으려면 이렇게 예쁜 브레이스 코드를 넣어줘야 돼요. 예쁜 가로 요걸 넣어줘서 여기다가 이제 commit prefix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입력할 때마다 이 값이 짜잔 체인지 이벤트가 되고 이 함수에 의해서 즉 유즈 스테이츠가 반환된 만들어진 것 같은 이 함수를 호출하면 자동으로 이 값이 변경이 되고 이 값이 변경이 되면은 리렌더링이 일으켜서 이 값이 다시 렌더링이 된다. 네, 이해 가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처리가 기본적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커밋 데이터를 가져와서 여기에 일치하는 거를 화면에 노출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단 불필요한 코드가 보이네요. 이거 삭제를 하고요. 커밋 데이터 코드는 제가 이제 실제 GitHub에 조회를 해야 되지만 그 전에 먼저 한번 우리가 파일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commit data.js를 만들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const commit data export 해서 요 데이터를 요렇게 가져왔어요. 요거 제가 GitHub에서 이제 가져온 결과 데이터인데요. 아직은 이 데이터를 우리가 서버로 요청하진 않았지만 로컬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가져오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임포트를 해야 되겠죠. import commit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죠. 이 commit 데이터를 가져왔으니까 요거 가져온 것들을 여기 이제 화면에 노출해 줘야 되는데요. 리액트에서는 이렇게 외부에 있는 값을 비동기적으로, 지금 동기적이긴 하지만 가져올 때는 유즈 이펙트를 이용해 가지고 가져올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서버에서 가져온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여기다가 코드를 구현을 해 볼게요. 구현을 하면은 일단은 이거 저장할 어떤 상태 값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커밋 데이터를 여기서 이제는 뭐 그냥 커밋이라고 합시다. 짧게 commit 데이터 commit라고 합시다. commit라고 해서 유즈 스테이츠로 또 보관을 해주는 게 좋겠어요. 널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set commit로 commit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네, 네이밍이 좀 안 좋네요. 비슷해가지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set commit data, 요게 그 set commit date로 변경을 하면은 commit data가 또 바뀌겠죠? 그러면은 use state로 관리되는 값이기 때문에 역시 리렌더링이 일으켜져요. 자, 그 상태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UL 태그로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 UL 태그 아래다가 해야 될 거는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commit 그 프리픽스 있었죠? 프리픽스와 일치하는 데이터를 commit 데이터죠. commit 로그를 li 태그로 생성해서 노출. 요걸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를 이제 브레이스로 일단 하고요. 이 코드를 한번 짜보도록 하죠. 짤 때는 커밋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커밋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커밋.점 필터를 쓰고 맵을 쓸 거예요. 먼저 필터를 해서 일치하는지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 가지고 아마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커밋 데이터 보면은 이제 커밋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메시지가 있었죠.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었고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먼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일단 필터링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b 매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커밋 프리픽스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reg 필요 정규 표현식으로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면 되거든요. 시작할 때 어떤 걸로 시작해야 되냐면 커밋 프리픽스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커밋 정규 표현식을 쓰는 거예요. 커밋 프리픽스로 시작하는 그리고 모든 것 정규 표현식이 문법이지만 커밋 픽스로 시작하고 그 외에 모든 문자열이 뭐랑 일치해야 돼요. 뭐랑 일치해야 되는지 메시지랑 일치해야 돼요. 메시지랑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match 이렇게 일치를 해주는지 확인을 해줘야 이제는 필요한 것만 여기서 만약에 제가 입력을 하잖아요. 입력을 하는 거랑 똑같은 것만 추출을 해서 화면에 노출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맵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맵을 이용을 해서 똑같아요. 여기서도 요것도 여기 디스트럭처링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커밋이 있었고 메시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li 태그를 쓰면 되겠죠. 리턴을 해서 li 태그를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li 태그를 할 때는 키 값을 항상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고유한 인덱스 값을 넣어주면 좋아요. 지금 이제 인덱스 값을 제가 넣어주지는 않았네요. 여기다가 idx를 해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루프를 돌면서 생긴 idx예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넣어주면 되는데 일단 메시지만 이렇게 화면에 노출하면 되겠죠. 그 상태에 만들면 추출을 하고 여기서 이제 일치하는 거 여기 값과 일치하는 거를 찾아가지고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li 태그로 메시지를 생성해서 화면에 출력을 하는 예제죠.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잘 되는지 볼까요? 픽스. 그러면 픽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네요. 픽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쭉 나오네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제가 CSS를 짜면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간단하게 CSS 예쁘게 보이라고 CSX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CSS 잘 못하기 때문에죠. 그래서 li 태그에 뭐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이런 거 뭐 분리 그 리스트 스타일 없애고 그 다음에 뭐 간격 같은 것만 조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를 다시 한번 보면 픽스 그 다음에 이렇게 docs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데이터는 로컬에서 가져왔죠. 이거를 서버에서 가져오는 코드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잠깐 이제 가려 놓고요. 우리가 이제 비동기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는 코드를 한번 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코드를 할 때는 이렇게 async 함수를 써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async를 함수를 해서 async 함수 예를 들어서 get data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get data를 하고요. get data를 해서 우선은 뭐 에러 처리를 생략을 하고요. 간단하게 response는 패치
await 패치를 하는 게 좋겠죠. 패치를 해서 URL 값은 뭐냐면은 여기 제가 미리 정의한 URL이 있는데요. 이 URL 값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늘릴게요. URL 값을 가져오고요. HTTP 빠졌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값을 가져오면은 우리가 const 데이터는 await response.json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고 요 데이터를 바로 set commit에다가 넣어주면은 될 것 같아요. 데이터를 넣어주면 네, 짜잔 넣어주면은 잘 돼야 되는데 요게 이제 한 번만 실행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서버에 가져오는 로직이 계속 실행되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유주 이펙트에 전달되는 콜백 함수가 한 번만 실행돼 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지 한 번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은 fix 자, 이거 get 데이터를 실행을 안 했네요. get 데이터를 함수니까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 안에서 선언된 거라 뭐 즉시 실행되는 코드를 짤 수도 있겠지만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면은 fix 그 다음에 네트워크 탭을 열어볼까요? 네트워크 탭을 열어서 패치가 잘 되는 새로 고침을 하면 가져오는 걸 확인을 했죠. fix 이렇게 해서 cho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처리를 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하는 결과가 다 나왔네요. 비동기까지 처리가 됐고요. 우리는 뭐 어떤 코드를 만들 거냐면 원래 다른 파일에서 하면 좋은데요. commit message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이 commit message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요 아래에서 요 부분을 싹 훔쳐오면 되겠죠? 네, 이걸 싹 훔쳐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싹 훔쳐와서 여기다가 리턴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하하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근데 필요한 값이 있잖아요. 지금 이 commit 뭐 이런 것들 commit 데이터 필요하니까 가져와야 돼요. 이렇게 브레이스로 해서 가져와야 되고요. 디스트럭처링 원래는 하나의 이따가 전달해 보면 알겠지만 전달해 주면 하나의 객체로 받기 때문에 commit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예요? commit 프리픽스도 필요하겠네요. commit 프리픽스 요거만 있으면 되나요? 네, 요걸만 있으면은 될 것 같아요. commit였죠, commit 프리픽스. 그러면 commit 메시지에 이걸 두 개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호출하느냐? 상위 컴포넌트에서 저거를 다가 commit 메시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전달해줘야 될 값들은 이렇게 쉽게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해체할당 문법을 이용하면은 좋은데요.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commit 뭐였죠? 프리픽스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해주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저 값을 전달을 해줘서 commit 메시지에 저걸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잘 돼야 되는데 fix 당연히 잘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컴포넌트를 나누는 것까지 거기까지 한번 알아봤네요. 이거 잘 되는 거 맞겠죠? 일단 짜긴 짰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개선된 방법이 있으면 댓글창에 좀 알려주시고요. 정리를 해보면은 리액트는 유즈 스테이스를 통해 가지고 이 값을 렌더링을 합니다. 유즈 이펙트는 렌더링된 이후에 실행되는 것들을 정의하는 것이고 한 번만 실행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짜는 게 좋고요. 제가 짠 코드는 비동기 코드지만 비동기 코드는 에러 처리가 필요합니다. 조만간에 에러 처리에 대한 영상을 찍으면 좋겠네요. 네, 뭐 여기에는 이렇게 이제 JSX 문법으로 표현하는 것이겠죠. 네, 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으니까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리액트를 여러분들도 한번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